안녕하십니까.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자락 방곡마을에서 장인어른 정재원 회장님의 자서전 신 운명을 기록하는 사위 솔채운입니다. 예기치 못한 시련 앞에서 길을 잃고 막막함을 느끼십니까? 장인어른께서는 자기를 아는 사람은 남을 원망하지 않으며 천명을 아는 사람은 하늘을 원망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복과 화는 모두 자신으로부터 비롯된다는 이치를 깨닫는다면 어떤 시련 앞에서도 다시 일어설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10일화에서는 구두통을 메고 밑바닥부터 다시 시작했던 청년이 정재원이라는 새 이름으로 일궈낸 엄청난 성공 스토리, 그리고 그 이면에서 마주한 뼈아픈 사기극과 인생의 교훈에 대해 들려드리겠습니다. 하루 수십만 원을 만지던 큰 손이 하루 수십 원을 쥐는 조막손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서러워하거나 노여워하지 않았습니다. 다시는 하지 않으리라 다짐했던 구두 닦기와 신문팔이를 또 다시 시작하며 주어진 작은 일에 모든 정성을 쏟았습니다. 배우기에 도둑질이라고, 내겐 그것이 가장 익숙하고 손쉬운 일이니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했지. 하지만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어. 성실과 근면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법이거든. 작은 일에도 최선을 다하는 내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온정을 베풀어 주었고, 그 힘으로 다시 일어설 기반을 닦을 수 있었다네. 1967년 4월, 청년은 아픔의 수렁에서 벗어나고자 큰 결단을 내립니다. 종로 팔판동의 철학관을 찾아가 평생 불려온 춘식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재원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은 것입니다. 음양오행에 맞지 않아 삶이 고달팠다고 여긴 옛 이름을 과감히 뒤로하고 호적까지 새로 다듬으며 그는 새로운 삶을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신기하게도 이름을 바꾼 후부터는 막혔던 일들이 조금씩 풀리는 기분을 느꼈고 마음가짐 또한 새롭게 정립되었습니다. 1968년 3월 서서문 수산물 시장에 동양수산이라는 간판이 내걸렸습니다. 직원 4명과 함께 시작한 작은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청년 정재원은 시장 사장님의 도움을 받아 중매인 자리를 얻어냈고 남들이 크게 주목하지 않던 냉동 수산물 분야에 모든 열정을 쏟아부었습니다. 큰 나무 아래에서 작은 나무가 빨리 자란다는 말처럼 시장 사람들의 배려 덕에 사업에 가속이 붙었지. 당시 냉동 수산물은 마진율이 대단했어. 500% 남는 장사는 보통이었으니까. 하루 서너 시간만 자며 출고를 체크하고 소매 상인들과 우위를 다졌지. 정직하게 땀 흘린 만큼 사업은 하루가 다르게 커져갔어. 돈을 이렇게 쉽게 버는 길도 있구나 싶을 만큼 신바람이 났었지. 1968년 늦가을, 청년은 여수의 한 수출용 가공업체에서 버려질 처지에 놓인 냉동 수산물에 주목합니다. 수출 규격에 살짝 미달할 뿐 국내에선 훌륭한 상품이 될 수 있는 물건들이었습니다. 그는 운송비 수준의 헐값으로 무려 3천 상자를 몽땅 사들였습니다. 여기서 그의 탁월한 장사 수완이 빛을 발합니다. 그걸 서울로 다 싣고 돌아와서 상인들에겐 딱 300상자뿐이라고 소문을 냈지. 친한 사람들에게만 시식 삼아 줘봤는데 역시나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거야. 300상자를 훌쩍 다 팔고도 나머지 2700상자는 창고에 꽉 숨겨두고 시장 상황을 살폈지. 그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12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려 지방 수송이 뚝 끊기고 시장에 물건이 귀해진 호기가 찾아왔습니다. 그때 숨겨둔 2,700 상자를 풀자 상인들이 앞다투어 몰려들었습니다. 부르는 게 값이었습니다. 겨우 200만 원 남짓에 사온 물건들을 무려 3천만 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받고 판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장사로 큰 부를 거머쥔 그는 이 돈으로 순화동의 지금 시가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크고 든든한 저택을 장만하게 됩니다. 3년 만에 수십억을 벌어들이며 탄탄대로를 달리자 그의 마음속에 사업을 단숨에 더 크게 키우고 싶은 조급함과 욕심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군대의 물건을 독점으로 납품하는 이른바 군납 사업이라는 뜬구름 같은 정보에 현혹된 것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노련한 로비스트, 즉 권력자에게 줄을 대주는 브로커라고 칭하는 장 전무와 최 이사라는 자들에게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일이 성사만 되면 땅 짚고 헤엄치는 격이라며 청년을 꼬드겼고 청년은 최고급 요종과 룸살롱을 전전하며 매일 엄청난 돈을 물쓰듯 쏟아 부었습니다. 그들의 약속은 차일피일 미루어졌고 의심이 들 때도 있었지. 하지만 가만히 서로에 속아 내 이성이 마비되고 있었어.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최고 책임자를 직접 만나게 해주겠다는 전갈이 왔지. 성북동의 최고급 비밀 요정을 통째로 빌려놓고 저녁 7시 약속을 위해 1시간 전부터 심장이 터질 듯이 쿵쾅거리며 기다렸어. 하지만 약속한 7시, 8시, 9시가 넘도록 이른바 최고 책임자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청년이 초조해서 미칠 지경이 되었지만 로비스트들은 오히려 큰일 할 사람이 왜 그리 경망스럽냐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밤 10시 정각 드디어 문이 열렸습니다. 하지만 나타난 건 고위층이 아니라 흡사 뒷골목 건달 같은 중절모를 쓴 중년 사내 2명이었습니다. 그들은 그저 각하께서 급한 국사가 생겨 못 오신다. 다음으로 미루자는 한마디만 툭 던지고 도망치듯 나가버렸습니다. 아차 싶었어. 묘한 사기극에 휘말렸다는 확신이 서면서 우러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지. 도대체 어찌 된 일이냐고 따져 묻는데 그 사기꾼 놈들은 아주 뻔뻔하게 대꾸하더군. 높은 분이 바빠서 못 오시는 건데 다음 약속을 잡았으니 된 거 아닙니까? 앉아서 술이나 마십시다. 그 순간 온몸이 부들부들 떨려왔어. 1년 가까이 그 나쁜 놈들의 협잡에 놀아나 몸도 마음도 썩어버린 게 너무도 치욕스러웠지. 뼈를 깎는 배신감과 굴욕감에 온몸이 떨렸지만 장인어른께서는 이 끔찍한 사건을 사회를 향한 고발이자 인생의 비싼 수업료로 받아들이기로 하셨습니다. 부끄러운 과거를 덮기보다 헛된 욕심이 어떤 화를 부르는지 세상에 알리는 경종으로 삼기로 한 것입니다. 삶의 무게가 벅차거나 헛된 유혹 앞에서 길을 잃으셨습니까? 장인어른께서는 지금도 인생의 갈림길에서 방황하는 분들에게 개운의 지혜를 전하고 계십니다. 혹시 자신의 운명에 대해 깊은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아래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적힌 신정음양연구회로 언제든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숨가쁜 일상에서 벗어나 편안한 휴식이 필요할 때 지리산의 정기가 서린 저희 산청군 솔채원 펜션을 찾아주십시오. 맑은 계곡 소리와 숲의 향기가 여러분의 지친 심신을 따뜻하게 위로해 드릴 것입니다. 누구나 인생에서 한 번쯤 눈물겨운 수업료를 치르곤 합니다. 장인어른의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의 삶에 작은 위로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지혜의 여정에 함께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남겨주시는 진솔한 댓글 한 줄이 지금 길을 잃고 방황하는 누군가에게 다시 일어설 큰 용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상남도 산청군 지리산 자락 방공마을에서 사위 솔채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